하늘은 지금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잔뜩 흐립니다. 가을을 견디느라 우리 사람들만 몸살을 앓는 게 아니라 나무들도 한 차례씩 몸살을 앓는 건 아닌지, 여름 내내 푸른 잎이던 나무들이 서서히 조금씩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빛깔로 치장을 하더니 그것도 잠시. 어느 날 길을 걷다 보면 바닥이 더 눈부신 잎들로 찬란합니다. 온 세상이 울긋불긋. 11월은 제2의 봄이라는 말. 나무에서 꽃이 되던 이파리들이 바닥에서도 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허은숙의 문학산책 52화 문을 열었습니다. 휴일인 엊그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안양예술공원에서 했는데요. 그야말로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오솔길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뒤늦은 결혼을 선포한 우리 친구에게 깜짝 이벤트도 해주었는데요. 예술공원의 가을이 유난히 더 예뻤던 이유는 친구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더욱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가을은 떠나는 계절이 아니라 결실을 맺는 계절. 그쵸?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먼저 이 가을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고 싶은 그런 계절이네요. 첫 곡으로 들으실 거군요. 가을 이미지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얼굴을 가진, 그런 이미지를 가진 라노비아 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닉네임이죠. 숲길 걷고 공연북이라는 그 공연북이 카페에서 활동하고 계신 회원님이신데요. 제 팬입니다. 가을비 엘레나 깜브로바. Огонь полыхает в камине, тень моя тень на холодной стене. Жизнь моя связана с вами отныне, дождик осенний поплачь обо мне, дождик осенний поплачь обо мне. Сколько бы я ни бродила по свету, тень моя тень на холодной стене. Нет, без вас мне спокойствия нету, дождик осенний поплачь обо мне, дождик осенний поплачь обо мне. В руках ненадежной фортуны, тень моя тень на холодной стене. Лютни уж нет, но
звучат и струны, дождик осенний поплачь обо мне, дождик осенний поплачь обо мне. Жизнь драгоценна, да выжить непросто. Тень моя, тень на холодной стене. Короток путь от весны до погоста, дождик осенний поплачь обо мне, дождик осенний поплачь обо мне. Дождик осенний поплачь обо мне. 낙엽을 노래함. 허은숙.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고. 이 세상 모든 11월의 나뭇잎에 음표를 달아보는 상상을 한다. 노란 은행잎은 심장을 콩콩이게 하는 작은 떨림으로, 아기 단풍은 별처럼 반짝이는 쨍그랑 거림으로, 호박나뭇잎은 대지를 감싸듯 장엄한 울림으로, 담쟁이는 전신을 타고 오르는 에로틱한 선율로, 그렇게 나뭇잎들마다 자기만의 색깔과 향기와 모양이 있어 자기 꼭 닮은 음표를 달고 지구의 건반을 두드린다면, 대지를 적신다면 11월은 심심하지 않겠다. 쓸쓸하지도 않겠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 대신 음표가 달린다면. 여러분은 떨어진 낙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저는 떨어지는 이파리마다 음표가 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좀 억지스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요? 인생 참 무상하다. 단순한 뭐 그런 생각? 아니면 좀 쾌쾌묵은 말이지만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간절하게 저는 커피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마침 커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침 제 카톡 선물함에 케이크와 커피 쿠폰이 무려 3장이나 들어있어요. 이번이 52회째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50회째를 축하하며 저에게 카톡으로 쿠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51화 때 바로 고맙다는 말을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전하게 됩니다. 늘 영원한 저의 팬 1호이신 금빛 마루님께서 그때 케이크와 커피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어떡하죠? 근데 아까워서 지금까지 꼭꼭 간직하고만 있답니다. 그리고 장비섬 조진영님 노래를 2번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때마다 제게 커피 쿠폰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꼭 2잔씩을 보내주셨어요. 어떡하죠? 고마워서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같이 커피 드실래요? 이번엔 익명의 팬으로부터 신청곡을 받았습니다. 누구일까요? 꼭 제 방송을 통해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유익종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말 한마디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 위해 기도하진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하나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하나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를 사랑하오 11월 이혜리 끝끝내 닿지 못할 막막함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달력 속의 날짜 11월 산막처럼 텅 빈 글자의 행간으로 가을은 차츰 심지의 심지를 낮춘다. 거리에 나서면 바람이 끌다 버린 나뭇잎 우수수 목조 벤치 아래 굴러다니고 아직 채 옷깃 여미지 못한 목덜미 속으로 방촌역 차단기 앞에 멈춰선 저녁 안개 감겨온다. 시간이여 계절이여 꿈꾸었던 것들과 제때에 닿는 일 드물고 모든 소원하는 것들은 뿔뿔 흩어지거나 뒤늦게 이루어졌다. 혼이불처럼 가난한 마음 위에 누덕누덕 그리움만 차오르고 빈술에 가득 흰 이슬 날리며 바람때는 어느 멀고 나지막한 마을로 떠나간다. 바닥 드러낸 등잔처럼 희미한 내 그림자 막다른 골목처럼 서늘히 서 있는데
이 시를 소개하면서 어쩜 그리 11월의 느낌을 잘 표현해 주었는지 참 많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혜일이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그런데 이혜리 시인은 대구에 사는 모양입니다. 시중에 방촌역이라는 말이 나와 검색을 해봤더니요. 대구에 있는 지하철역 이름이네요. 아, 그건 그렇고 한입두입 낙엽은 흩어져 날리고 겨울로 가는 이 길목에서 정말 시인의 말처럼 혼이불처럼 가난한 마음에 누덕누덕 그리움만 차오릅니다. 지금 창밖에 비 오나요? 진숙쌤, 지금 비 오나요? 우산 속에는 어떤 그리움이 있을까요? 최은이 부릅니다. 가을비 우산 속에. 눈처럼 쌓인 거리를 나 혼자서 걸었네. 미련 때문에 흐르는 세월 따라 잊혀진 그 얼굴이 왜이다지 속눈썹에 또다시 떠오르나.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가슴 달래며 찾아 헤매이는 가을비 우산 속에 있을 맺힌다. 잊어야지 언젠가는 세월 흐름 속에 나 혼자서 잊어야지. 잊어봐야지. 슬픔도 그리움도 나 혼자서 잊어야지. 그러다가 언젠가는 잊어지겠지.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가슴 달래며 찾아 헤매이는 가을비 우산 속에 있을 맺힌다. 이번 순서는 김진숙 PD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서울 근교 문화 나들이입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3주 만이죠? 예, 3주 만입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 한번 우리가 네, 딱 뛰고 한 주 건넜더니 좀, 그렇죠. 예, 오래된 것 같죠? 네. 지난번 진숙 PD님 가족과 함께 팜랜드 가신다고 했는데 어머니 모시고 네네. 다녀오셨나요? 아, 사실 팜랜드는 못 갔고요. 워낙 네. 유명하다고 하던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또 안성 팜랜드라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대신에 문경세제 다녀왔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단풍을 보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네. 이번에 제가 또 정말 진숙 PD님께 꼭 추천하고 싶은 네, 여행지가 있는데요. 어딜까요? 국민 관광지죠? 네. 사계절 내내 특히 가을철에 가장 예쁜 가평에 있는 남이섬입니다. 아, 남이섬이요? 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다 가보지 않은 섬. 그렇죠. 많이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네. 일단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때 맞춰 가다 보면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고 싶은데 네네. 너무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런 걱정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곳이 또 남이섬이다 보니까 워낙 유명하니까. 예, 일찌감치 포기한 경우가 또 많죠. 그렇죠. 제가 안성 팜랜드를 포기한 것처럼. 근데 사실 남이섬은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보긴 했는데, 이 남이섬은 진짜 그 배경이 된 드라마가 있었죠. 그 겨울연가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이섬이 엄청 유명세를 또 타고, 또 그 드라마가 한류 열풍에 엄청 크게 한몫을 했죠. 그래서 일본 주부층에서도 이제 윤사마라는 배우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아마도 주부님들 사이에 그 첫사랑이라는 그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그 드라마가 더 이렇게 성공을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그 드라마 안 봤어요. 저는 그 드라마 꼭꼭 놓치지 않고 봤답니다. 아, 보셨어요? 네, 그 눈사람 만든 데가 남이섬이 맞죠? 맞습니다. 네. 메타세커야 길인데요. 예, 거기 옆에 보면 지금도 그들의 어떤 사진도 있고, 그 남이섬을 떠올 때 정말 겨울 연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겨울에 유명한 섬 아닌가요? 이렇게 맞습니다. 따지면? 예, 눈 내릴 때. 네. 저는 이때 한참 늦가기 공부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웃기죠. 제가 시험 기간인데도 이 네. 드라마는 꼭 놓치지 않고 완전히 넉나간 사람처럼 봤는데, 아, 그 정도로 이 드라마가 정말. 네, 지금까지 제가 본 드라마 중 허준도 네. 좋았지만 이 겨울연가 정말 팬이었습니다. 두 주연 배우도 좋았지만요. 네. 탄탄한 스토리, 그 다음에 배경음악, 그쵸. 그 다음 배경지, 음, 촬영지. 그쵸. 촬영지가 그중 좋았는데요. 네. 남이섬이 가장 으뜸이겠죠. 뭐 여러 그렇죠. 군데가 있지만 더 그래서 감성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안 본 저도 그 메타세크 그 가로수 그 나무 있고 눈사람 만드는 그 장면은 떠올라요. 겨울연가 하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드라마인데, 이 겨울연가의 성공으로 대만,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사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이섬은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진짜 한류 그 섬이네요, 정말. 그래서 거기 가면 내가 여기 우리나라인가 외국인가 할 정도로 정말 딴 나라 같은 느낌? 아, 그런 게 그래요? 들어. 네, 저는 네. 겨울연가 하기 전에 가서 그 모습만 생각이 나는데 그 후에는 안 가봤거든요. 지금 가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관광객을 몰려오는 남이섬의 네. 유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남이섬은 본래 내륙의 조그만 봉우리였다가 1944년에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주변에 저지대가 수몰하면서 섬이 된 곳이었는데요. 아, 이곳을 민병도라는 사람이 1965년에 매입해서 그 뒤인 1966년에 경춘 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종합 휴양지로 조성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0년 4월에 경춘 관광개발은 상호명을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변경했다가요. 네. 2002년에는 남이섬 일대가 KBS의 텔레비전 드라마인 네. 겨울연가의 촬영 무대가 되었으며 당시 한류 열풍을 계기로 일본인 관광객의 방문 횟수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 그 가요도 했었죠. 대학가요제인가요? 광변가요제. 여기서 남이섬에도 했었고요. 그다음 2006년 3월 1일자로는 국가 개념을 표방하는 관광지로 남이나라 공화국을 선포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남이섬은 개인 소유지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했는데 꼭 남의 나라 공화국 이렇게 저도 이 느낌이 정말 안 좋아요. 네. 남이 나라 하니까 무슨 우리나라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남이 나라 이게 뭐지? 좀 느낌이 안 좋죠. 사실 남이나라 공화국이라는 호칭보다는 그냥 남이섬. 친숙한 남이섬이라는 호칭이 훨씬 더 정감도 가고 사실 지금도 사람들한테 남이나라 공화국 아세요? 이러면 모르시는 분이 더 몰라요. 많죠. 근데 거기 가면 남이 나라 공화국이라게 막 스프링카드 써져 있어요? 네네. 왜 입구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이거 좀 건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이섬이라는 그 예쁜 이름. 네.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면 오히려 더 저희 아이들도 남이섬은 알지 남이나라 공화국 전혀 생소한 단어인데 네. 좋은 거는 좀 다시 되돌렸으면 하는 그쵸. 마음이 있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김진숙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런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도 용서가 되는 계절. 이러한 쓸쓸한 이 느낌이 좋아 11월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보내기엔 정말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쿨하게 보내야겠죠? 한경의 예신의 노래 들으며 라디오 금천 허은숙의 문학산책 52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허은숙, 기술의 김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53화 때 다시 만날 거죠? 그럼 그때까지 안녕.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우리들의 사랑